네, 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안녕하세요. 투자의 재발견의 용경빈입니다. 자,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됩니다. 아마 뭐 월드컵 기다리시는 분들만큼 이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분위기와 더불어서 국내외에서 이제 여러 우주항공 테마 ETF가 출시가 되면서 자, 스페이스X 편입을 예고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고민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우주 관련 ETF 어떻게 우리가 똘똘하게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로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홍혜민 캐스터입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는 우주항공 ETF 투자 전략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드디어 오늘 밤 나스닥에 입성하죠. 목표 몸값만 무려 2,670조 원, 역대 IPO 최대어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울 세기의 상장인데요. 전 세계 투자 자금이 몰려들며 우주항공 테마 전반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내 우주항공 ETF에도 최근 한 달 새 2조 원 넘는 뭉칫돈이 유입됐는데요. 티커명 SPCX로 상장될 스페이스X, 핵심 내용 표로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상장 시점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2일 장중에 이제 IPO가 될 예정인데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스페이스X는 약 7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고요.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에 고정이 됐습니다. 5억 5,560만 주의 공모 주식수로 알려져 있고요. 전체 공모 물량의 최대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한 점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통상 5에서 10% 수준에 그치는 대형 IPO에서는 보기 드문 파격적인 비중인데요.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죠. 그렇다면 이 몸값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 걸까요? 역대 IPO 최대어들과 비교해보면 좀 체감이 되실 텐데요. 이제껏 가장 높은 몸값으로 상장했던 회사는 사우디의 아람코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밤 스페이스X가 그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 하반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AI 기업이죠. 엔스로픽의 경우에도 스페이스X와 비교했을 때는 스페이스X의 규모가 2배 넘게 큽니다. 공모가 1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시총이 TSMC와 브로드컴 바로 다음인데요. 시가총액 8위에 안착하게 된다면 자본시장 역사상 가장 비싼 신입생으로 기록될 전망이죠. 투자의 열기는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간밤 블룸버그에선 스페이스X에 청약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만 150조 원을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블랙록과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주문 규모 역시 수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관과 개인 모두 이번 IPO에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앞다퉈 몰려들고 있는 건데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대형 IPO에 뛰어든 것을 거의 확실하게 후회하게 될 거라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20에서 40% 정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투자자 스티브 아이즈먼도 스페이스X의 자본 지출이 매출의 무려 215%에 달한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상장 전후 주요 이벤트들도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나스닥 100과 러셀 1000 지수의 편입 시점 각각 7월 초 그리고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급증하는 보호 예수 해제 시점도 중요한데요. 참고로 머스크 CEO의 지분은 상장 366일 이후부터 매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대형 모멘텀을 맞이한 우주항공 테마, 여전히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지금 바로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우주항공 ETF 투자 전략 오늘 꼼꼼하게 짚어주실 두 분 저희도 꼼꼼하게 모셨습니다. 자, 김영롱 신한자산운용 ETF 컨설팅팀 부장 그리고 박현정 우리은행 WM 그룹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 괜히 기다렸기 때문에. 오프닝 듣고 진짜 네. 월드컵 중계 듣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진짜 뭐 그런 버금가는 열기를 저희가 또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우주항공 ETF 이 상품이 굉장히 증가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우리가 아무래도
스페이스X의 영향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우주 네. 산업에서 그리고 우주 산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주인공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이스X이기도 하고 하다 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최근 한 달 동안에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우주항공 ETF에 한 2조 원이 넘는 유동성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올해만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미국 우주항공 ETF를 4개를 출시를 했고 기존 것까지 합치면 지금 7개가 상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앞에서 뭐 브리핑을 통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예상되는 기업 가치가 뭐 러프하게 잡더라도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네. 어마어마한데 그냥 1위라고 하면 느낌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치로만 보면. 직접 비교하기는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체감하시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알려주십시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GDP가 네. 1조 8천억 달러가 조금 안 됐거든요. 아, 우리나라 전체 GDP가. 예, 그러니까 그냥 한 나라의 GDP 수준의 기업이 예, 와. 갑자기 기업 깨갱하게 공개, 되네요. 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맞추기 위한 ETF 전략들과 신규 상장 ETF들이 계속 나왔고 특히 이제 올해 신규 상장한 ETF들은 대부분이 이제 조기 편입, 특별 편입과 관련된 특별 조항을 넣으면서 대부분 스페이스X 상장일 이후에 영업일 1에서 2 영업일 이후에 좀 조기 편입할 수 있도록 이제 방법론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야, 이 정도면은 정말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모두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자, 박현정 매니저님.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사실 이미 이 우주 항공에 대한 테마에 굉장히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그런 현상들이 좀 쭉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다음으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일각의 소견들도 좀 있던데요. 네. 일단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네. 국내 대표 지수형 ETF를 팔고서 이제 전력기기라던가 반도체 그리고 우주 쪽 ETF로 자금을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네.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 2조 원 이상의 규모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실적이 찍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를 이길 수 있냐를 봤을 때는 퀘스천 마크이긴 하지만 반도체 다음으로서의 주목받을 만한 산업임은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주목받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만큼 지금 기대감은 상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부장님, 지금 뭐 사실 스페이스X IPO 때문에 스페이스X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긴 하지만 우주항공 안에 이 섹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주항공 산업이라고 한다면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좀 나눠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스페이스X가 이제 발사체 그리고 네.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업스트림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을 우주 위로 쏘아 올리는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제 위성 신호를 수신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이쪽은 우주 인프라가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반복적으로 수주가 일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에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지구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공하고 서비스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주 데이터를 가지고 뭐 AI, 빅데이터까지 함께 결합이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부가가치나 서비스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기 네. 때문에 이쪽에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 창출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각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특화된 기업들이 분명히 있고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ETF들의 특징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우주와 관련된 뭐 모빌리티랄지 아니면 우주 빅데이터와 관련된 산업들도 지금 개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선택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업스트림과 미들 그리고 다운스트림까지 설명해 주셨으니까 예. 업스트림은 이제 스페이스X라는 기준이 딱 나와 있어서 아 이런 곳이 업스트림이구나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좀 공부해 보니까 다운스트림까지도 우리가 폭넓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 것은 어떤 기업들인지 한두 개 정도만 좀 짚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기업을 말씀드리면 또 기업에 대한 추천처럼 들릴 아,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 예를 예, 들면 예.
예를 들어서 위성통신업체인 세트레가이만 보더라도 업스트림과 함께 또 다운스트림까지 그러니까 이미지 분석 기술까지 갖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뭐 스페이스X랄지 기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제공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을 보시면 예, 그 분야에 맞춰서 투자 포인트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더 이상 뜸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장되는 이 스페이스 X는 ETF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 박현정 매니저님께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일단 국내 상장 ETF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다투어서 운용사들에서 스페이스X 상장이 되면 편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이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사실 이제 국내 상장 ETF들은 이제 다음 주가 되어서야 편입을 할 수 있는데 스페이스X는 당장 오늘 밤에 상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뭔가 베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스페이스X를 이미 편입을 하고 있는 미국에 상장된 우주항공 ETF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장 ETF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V라고 해서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서 이제 스페이스X의 비상장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ETF별로 달라지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저희가 안 그래도 오늘 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속보가 좀 올라왔거든요. 네. 이 상장은 되는데 편입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좀 보류할 수 있거나 뭐 며칠 늦춰질 수 있다 이런 관련 기사들이 자꾸 나와서 약간 불안하고 좀 타이밍 놓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손해 보는 일이 생기는 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네. 포모 느낌 때문에 네. 빨리 내가 뭔가 편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그런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늦춰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상장된 그리고 올해 신규 상장한 ETF들의 면면을 그 방법론을 보면 대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X 상장일 이후에 1에서 2영업일에 특별 편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방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예.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그러면 상장 당일에 장내 매수를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안 되냐라는 거였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시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패스트 엔트리 제도를 도입해서 원래 방법론으로는 1, 2 영업일 이후에 하려고 했는데 저는 장내 매수하고 싶어요라는 ETF 운용사들이 분명히 있긴 했었는데 초기 수급 부담도 있고 외환 시장도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일단은 철회가 됐고요. 걱정하신 뭐 일주일, 2주일 뒤로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아하. 특별 편입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가능은 한데 다만 이제 주가 상황에 따라서 각 운용사들이 얼마를 편입할지에는 각자의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뭐 1, 2 영업일이 지났다고 해서 그 해당 ETF에 무조건 스페이스X가 25% 꽉꽉 채워서 들어간다. 이거는 또 아니라는 점도 그렇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포모적인 이 네. 심리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여쭤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걱정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스페이스X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주항공 ETF가 계속 반도체만큼 이후에 이런 열광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우주 테마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우려도 남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영롱 부장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비단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과거 미국의 IPO 시장을 보면 상장 이후에 한 달 정도는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동성도 공급이 됐고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이제 비상장 때는 사실 그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만 상장 이후에는 이제 숫자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밸류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다 보면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부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꼭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초대형 IPO 기업들은 약간의 상장 초기 때 좀 부침이 있었다라는 점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가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네. 최근 한 3년 동안에 가입자가 8배가 증가하면서 지금 1,000만 명을 넘어선 상태고 오. 스타링크 이 사업 부분 하나로만 올해 매출이 한 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스페이스X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스타링크에서 번 돈을 재사용 발사체 그리고 화성 탐사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얼마나 가속화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 매니저님도 비슷하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부장님이랑 같은 의견인데요. 네. 물론 이제 뭐 오늘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오버슈팅 나왔다가 저희가 작년에 워낙 핫했던 게 또 서클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맞아요. 서클과 같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당장 당일에 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것도 좋지만 네. 이제 한 달 뒤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면 무한대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들의 이익을 지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우주에서 이제 광물을 캐오는 것까지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 밸류에이션에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조정하는 구간은 일정 시간 이제 거쳐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라는 기간을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일각에서는 보호 예수가 또 풀리면 그것도 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보호 예수도 물론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상장 당일에 네. 가장 많이 몰리게 되고 또 이 이후에 조정을 받는 구간이 한 달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 달 정도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좀 네. 지켜봤다가 타이밍을 잡는 것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스페이스X 상장 직전에 오늘은 뭉칫돈이 좀 몰려왔습니다. ETF들도 좀 튀어주고 이 두 자릿수 대 상승을 한 종목들도 있었는데 이번 주 초에는 또 블랙 먼데이를 맞으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박현정 매니저님께 이번 주에 좀 초반에 약세의 배경은 뭐가 됐다고 보실까요? 이번 주 초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우주 기업들이 대부분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오퍼링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우주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저는 좀 일정 부분 감내 가능한 수준의 조정이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어쨌든 뭐 지금 공모는 하더라도 오늘 당장 상장이 되는데 내 마음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나 관심이 가는 게 이 ETF이기 때문에 ETF에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자산 운용사별로 이 우주항공 테마 구성 종목도 조금씩 다를 것이고요. 그거에 따른 수익률도 조금씩 다 차이가 날 건데 어떻게 차이가 날런지 좀 김영롱 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죠. 일단 뭐 주인공이니까 스페이스X 편입 방식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그 편입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에이스에서 나오고 있는 미국 우주항공 관련된 ETF는 국내 운용사 ETF 중 유일하게 액티브 ETF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오히려 기관 투자자 입장으로 IPO에 직접 참여를 했고 물론 워낙 경쟁률이 치열했기 때문에 배정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나머지를 장내 매수해서 상장 당일에 장내 매수해서 최대 25%까지 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거의 꽉 채워서 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 패시브 ETF인 뭐 소울이랄지 코덱스 타이거에서 내놓은 미국 우주항공 ETF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별 편입 조항을 방법론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상장 이후에 1에서 2 영업일 이후에 최대 25%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이미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뭐 속도 차이랄지 아니면 각 운용사의 전략별로 비중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기 변경 때
이제 스페이스X를 편입 여부를 가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상장한 ETF 같은 경우에는 방법론에 특별 편입을 안 넣은 ETF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정기 변경일에 스페이스X를 편입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외에도 그 안에 ETF 안에 있는 구성 종목들의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도 많이 갈릴 수가 있는데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도 있을 뿐더러 어떤 대표적인 발사체 기업들에 내가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우주항공 전반 밸류체인 기업들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수익률이나 전략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반도체 투자를 할 때도 반도체 종합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래서 탑2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소부장 기업들이나 전공정, 후공정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주항공도 충분히 이런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한 매력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투자처도 충분히 다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전략에 따라서 최근 한 달 동안에 그 미국 우주항공 ETF들에 대한 수익률도 꽤 많이 갈렸거든요. 적게는 한 15%포인트에서 많게는 20%포인트까지 수익률 격차가 낮기 때문에 좀 구성 종목들의 면면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먼저 조금 살펴봐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국내 우주항공 ETF 운용사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고 또 어떤 종목들이 좀 담겨 있는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스터디해 보시죠. 홍혜민 캐스터가 1분 컷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 국내 상장된 우주항공 ETF들을 한번 총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일반 투자자분들은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이 사실상 불가능했죠. 때문에 우주항공 ETF들이 간접 투자처로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관련 ETF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비교해 보시죠. 먼저 미래에셋 자산운용입니다. 우주항공 관련 ETF로 상장된 상품은 총 2가지였는데요. 그중에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는 한 달 수익률이 11.69%에 순자산 총액도 2조 2,700억 원대로 오늘 보실 상품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큽니다. 당초에는 스페이스X를 상장 당일부터 편입하려고 했는데 상장 초기 수급 부담을 고려해서 기존 계획대로 상장 후 2거래일 시점부터 편입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됐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고요. 타이거 K 방산 우주는 현대 로템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국내 방산주 중심이라서 스페이스X와는 다소 무관합니다. 1년 수익률은 45.71%로 선방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는 19%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 자산운용도 2개의 우주항공 ETF를 출시했는데요.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은 로켓랩, AST 스페이스 모바일과 같은 위성 발사체 기업을 폭넓게 담고 있고요. 역시 스페이스X를 상장하고 나서 최대 25%까지 편입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 달간 2,8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새로 들어왔다고 하고요. 또 다른 상품으로는 코덱스 미국 드론 UAM 탑10이 있는데 조비 에비에이션과 같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스페이스X 편입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 외 미국 순수 우주항공 ETF 몇 가지 더 살펴보시죠. 가장 눈에 띄는 건 한국 투자 신탁 운용의 에이스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 ETF인데요. 국내 운용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기관 투자자 자격으로 스페이스X IPO에 직접 참여해서 공모가 $135부터 주가 흐름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들려온 속보에 따르면 한 초의 스페이스X IPO 투자 결과 공개가 돌연 연기됐다고 하는데요. SEC 공시 절차 등을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다는 설명입니다. 신한 자산운용의 솔 미국 우주항공 탑10의 경우 스페이스X 수시 편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역시나 최대 25%까지 담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됐죠. 하나 자산운용의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는 비중이 비교적 작은데요. 개별 종목 편입 한도가 16%로 설정된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혼합형 상품들 한번 살펴볼까요? 한화 자산운용의 플러스 우주항공 1년 수익률 67.77%로 오늘 보셨던 상품 중에서는 1위인데요.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국내 우주 방산주 중심이라서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역시나 22% 넘게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산운용의 원, 미국 우주항공 방산의 경우 카펜터 테크놀로지 같은 항공 우주 소재 기업을 담는 점이 좀 독특한데 스페이스X는 추후에 정기 리밸런싱 때 편입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타임폴리오의 타임 글로벌 우주테크엔 방산 액티브 상품답게 상장하고 장내 매수를 검토 중이라 밝히기도 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내 우주항공 ETF 10가지를 운용사별로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상장 초기 스페이스X 주가 변동성이 상당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각 상품별로 어떤 편입 계획을 갖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심 1분 컷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우주항공 ETF 한번 쭉 상품별로 만나보셨습니다. 지금 쭉 만나보니까요, 김영롱 부장님. 예. 아무래도 이게 상품명으로도 그렇고 구성 종목들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어떤 비중들이나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럴 경우 우주 위주로 또는 우주로만 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골고루 분산해서 좀 담아야 될 것인지 그것도 기간별로 좀 장기 또는 중장기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거든요. 네네. 네. 이거는 사실 각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왔던 ETF 같은 경우에는 순수 우주항공 기업 플러스 여기에다가 주요 방산 기업들이 구성 종목으로 많이 편입된 ETF들이 있는데 방산이라고 한다면 국가 수주 기반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장점으로 봤을 때는 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이 찍힐 수 있다라는 어떤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성도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단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가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개화하고 있는 그래서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곳은 순수 우주항공 기업 뉴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장의 성장성을 온전히 반영하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순수 우주항공 기업만을 편입한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시장의 성장성을 온전히 반영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 반대로 단점이라고 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밸류의 부담들, 시장의 변동성들 이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장 단기로 나누자고 봤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우주항공 산업에 그렇게 오래 투자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 실적도 받쳐주면서 지금의 우주항공 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래서 방산이랄지 미래 모빌리티가 함께 구성이 돼 있는 ETF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지금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성을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 반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입장에서는 순수 우주항공 기업으로만 편입된 ETF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홍현민 캐스터님께서 너무 잘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ETF냐 미국 기업들로 구성된 ETF냐에 따라서 네. 수익률이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때문에 이제 그 나라를 설정하는데도 물론 국내 상장 ETF에 한해서 이제 국내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미국 기업에 투자하느냐도 좀 면밀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당연히 네. 기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단기니까 우주 중심으로 좀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장기니까 좀 섞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투자자마다 다를 네. 수도 있을 뿐더러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단기간에 순수 우주항공 기업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우주항공은 사실 아직 먼 미래를 좀 보고 투자하는 산업이다 그쵸.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궁금한데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이 사실 투자자분들께 좀 친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ETF도 대형주 위주로 좀 편입을 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그래 좀 시야를 넓혀서 밸류 체인까지 보는 게 유리할지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형주라고 하면 결국에는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낄 수밖에 네. 없는데 우주에 대한 익스포저를 높이려면 아무래도 중소형주도 같이 같이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뉴스 본 건데 이제 로켓랩이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된다라고 그렇더라고요. 합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사실 로켓랩조차도 작년까지만 해도 중소형주로서 저희한테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대형주의 대열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주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주로 올라가는 비용이
예산이 싸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위성을 많이 쏠 수 있게 되고 위성을 많이 쏘게 되면 이제 또 위성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함께 좋아지게 되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기업들이 다 같이 좋아지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같이 담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운스트림까지 좀 폭넓게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또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역시 이 스페이스X를 담은 또는 우주항공 ETF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코어가 돼야 될까 아니면 좀 보조 자산으로 봐야 될지 네. 아마도 분명히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다를 거라고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죠. 아닙니다. 이거는 그 확실한가요? 투자자 성향보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보조 자산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코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할지 아니면 섹터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은 누가 뭐래도 AI 반도체 쪽이 코어인 거지 우주 산업이 코어가 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때 전체 포트폴리오 자산 중에서 우주항공 산업으로의 플러스 알파는 글쎄요 한 10% 내외 정도로만 제약을 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게 워낙 이벤트에 대한 민감도도 높고요. 그리고 아직 실적이 안 잡히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때문에 밸류에 대한 문제가 한 번만 나오면 또 급락을 하기도 하고 기대감이 다시 한번 뉴스 플로우로 올라오면 또 급등을 하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변동성은 조심하시면서 네. 투자 비중도 보조 자산으로서 한 10% 내외 정도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로켓 관점에서 한번 그렇죠. 네.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너무 크게 내리고 하니까 이걸 예. 길게 크게 담으면 마음이 너무 불안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저희가 네. 분산 투자를 하고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고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ETF를 하는 건데 맞아요. 이 ETF를 또 공격적으로 가져가면 이것도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디 기댈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우주항공 ETF 그것도 스페이스X와 관련된 상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쭉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 팁을 우리 김영롱 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저희가 스페이스X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이미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을 담은 ETF들의 변동성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해당 ETF로 수급이 갑자기 한꺼번에 몰리게 되다 보면 이게 괴리율이 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랑 순자산 가치랑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시간 괴리율을 계속 따라가시면서 괴리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내가 너무 비싼 가격에 시장 가격과는 전혀 다른 높은 가격의 ETF를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스페이스X를 가능한 한 최대 비중으로 편입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인즉슨 스페이스X가 편입이 되고 나면 기타 이미 편입돼 있었던 종목들의 비중은 많이 깎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재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편된 이후에 스페이스X가 편입된 이후에 나머지 기업들의 구성 종목과 비중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이 ETF가 어떤 전략으로 운용이 되는지를 꼭 보셔야 앞으로 향후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생각한 기대 수익률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 자산으로서 그리고 변동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시라 그리고 분산 투자하시라라는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라는 대여를 무는 만큼 그만큼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박현정 매니저님은 한 줄 어떻게 정리 부탁드릴까요? 저는 조금 공격적으로 오. 적어왔는데요. 수줍게 공격적인 네. 우주 ETF로 연금 계좌 수익률도 우주로라고 적어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란 얘기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장기 성장적인 그런 테마들은
연금 계좌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적립을 많이 하고 운용의 기간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겠지만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은 분명한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스페이스X의 상장과 더불어서 우주항공 ETF 상품을 살펴보다 보니까 더욱더 조바심이 좀 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더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스페이스X라고 해서 더 막 초반에 그런 욕심을 부린다기보다는 워워 하시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투자에 임하시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얘기 맞춰볼까요? 김영롱 신한자산운용 ETF 컨설팅팀 부장 그리고 박현정 우리은행 WM그룹 포트폴리오 매니저 두 분과 함께 도움 말씀 들었고요. 홍혜민 캐스터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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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